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이죠. 진짜 민주화의 귀환, 김문수와 이재명에 대해 다뤄볼 생각인데요. 진짜 민주화의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김문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차기 대권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지만 보수 진영 여전히 혼돈의 그 자체입니다. 혼돈의 그 잡채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진짜 후보인지, 누가 진짜 이재명을 꺾을 수 있을지 진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보수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말이죠.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 없이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다시 선거에 대한 또 지휘권을 가지면서 또 그나물의 그 밥들이 짜미짜미로 뭔가를 꾸며가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대로 버림받겠죠. 이 와중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이름이 마구마구 떠오르고 있죠.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장관만큼은 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 그리고 가장 타협이 불가능한 후보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낡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새로움과 풋풋함이 있습니다. 70년대 진짜 박정희 정권과 맞서 싸웠죠. 민천 학년으로 제적당한 진짜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숨어댕겼습니다. 그때는 삐삐도 없고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 쪽지로 이렇게 숨어 다니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문도 좀 받아서 사람을 기억하는 부분에 좀 깜빡하니까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보수라는 희귀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유일한 인물입니다. 형수 욕설 찢어제끼는 이재명과 119 신고에 나 김문수야 했던 그 김문수 대결을 시켜본다. 누가 진짜 문제일까? 누가 진짜 민심에 가까운 사람일까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건 최근 여론의 흐름입니다. 리얼미터가 말이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이가 46.3%,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은 31.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이재명이가 51.1%,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28.8%, 격차에서 무려 5.6%포인트나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는 김문수가 보수의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이재명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의 신호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게 말이죠. 19대 대선에서 보수 분열 속에 횃불 들고 자빠진 문재인이가 41%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말입니다. 과반도 아닌 정권교체, 혼란과 분열이 만든 결과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홍준표 24% 가까이 찍었죠. 그리고 안철수입니다. 21%, 유승민이 한 6.8% 찍었죠. 이 보수의 분열자들 다 합쳐보면 52% 가까이 됩니다. 분열이 만든 결과로 문재인의 끔찍한 5년을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보수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땅의 보수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에 진짜 이재명을 찢어 밝힐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을 찢어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진짜 민주화와 가짜 민주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가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 김문수 장관에게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길이 막힌 지금 길은 의외로 뒤를 돌아볼 때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술술술 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가질 수가 없는데요. 진짜 민주화와 가라민주화의 대결, 이 선명한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재명 찢어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드나드는 무대죠. 경력을 아무리 포장을 해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본성, 그리고 과거의 궤적을 숨길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던 그 본성은 얼마 전 산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숨쉬듯이 하던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김문수와 이재명 두 사람이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강성 발언으로 이슈를 만들어 온 인물이지만 그 뿌리와 본질은 완벽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김문수 장관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진짜 군사정권 탄압 아래 학생운동을 벌이다가 민청 학력 사건으로 제적당했죠. 그 뒤에 청계천의 재단 보조공으로 노동 현장에 진짜 뛰어들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노조 간부, 노동해방 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진짜 리얼 거리의 민주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한국당을 거쳐가지고요. 보수 정치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드문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에 직접 뛰어들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 공산 세력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 달콤함을 제대로 걷어낸 사람이다. 그래서 보수로 자리 잡았다라는 게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어떻습니까? 변방의 사법 시험 합격자 스토리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권위적 언행, 형수 욕설 파문, 검사 사치, 총각 사치,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까지 온갖 불신의 정치 이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백화점이다라고도 불리죠. 정치를 말이죠. 민주주의 실천이 아닌 권력의 사유와 도구로 삼아서 본인의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시때때로 이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진다라는 건 본인의 이익에 가장 가깝게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의 본질은요, 위기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 그 시절에 병문안을 위해서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후배가 췌장암에 걸려서 남양주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갈 때마다 부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남편을 태워 다니는데 이 췌장암 말기다 보니까 이 혼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운전자와 환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응급한 상황이면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이 남양주에서 대학로까지 30km가 넘는 그 이동거리, 도심의 교통 체증을 뚫어야 하는 상황. 그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그 후배 부인에게 내가 알아봐 줄게요 하면서 119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도지사인데 지금 뭔가 도와달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뭔가 대리운전 기사한테 나 국회의원이야 했던 거와는 차별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맥락 없이 나 도지사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공격을 합니다. 이거 쏘 땡큐 합니다. 전화하면 이재명이죠. 찢어 밝히는 이재명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언뜻 들으면 우스꽝스럽게 이 좌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맥락을 파헤쳐보면 이런 영웅이 없다라는 거죠. 자, 책임 있는 시민이 이제 행정 경험자의 반사적 대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이재명의 찢어 밝히는 형수 욕설을 빵빵 틀면 됩니다. 그래 전화 오케이 경기도지사 119에 나 도지사인데
그래? 그러면 넌 뭐야? 형수 찢어 발겨. 야 꺼져 XX야. 외쳤던 이재명의 형수 욕설 사건을 틀어버리면 됩니다. 혼수 상태가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후배의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와 형수를 찢어 발기면서 꺼져 뭐 누구 뭐 어디 뭐 구멍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이재명과 누가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판단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김문수와 이재명 똑같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요. 똑같이 입에 오르내리는 전화통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민주화를 싸우면서 진짜 얻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또 한 놈은 뭡니까? 민주주의를 사유화한 권력의 표상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건 이쪽 분은 본능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려 했다라는 것, 또 한 놈은 본능적으로 자신만 보호하려 했다라는 것. 김문수 대 이재명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 대결이야말로 단순하게 정치 대결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진짜 영웅, 주변의 사람 막 여러 죽여대는 찢어 발기는 이 범죄자, 이렇게 본질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보수의 단일화로 김문수의 카드가 전략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 초유의 사태 이후에 보수의 재편이라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들어선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제명을 거론하고 있고 자빠졌죠. 꼴값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지켜내지 못한 배신의 정당, 이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흠까지도 또 보담아야 되는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누구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하냐라는 또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냐라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거죠. 이 김문수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요. 전통적 보수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상급식 논란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죠.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끝까지 정치적으로 선을 지켰던 몇 안 되는 보수 정치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0날에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통합이라는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무성 옆에 앉혀두고 뭐라고 했냐?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의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발언하면서 탄핵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죠. 이런 소식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후에 탄핵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막 국회에서 붐붐붐 하고 있을 때 김문수 장관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반대했습니다. 국회에 있었던 사과 요구에서도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언론과 여론의 압박에 유감이다라는 말을 뱉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는 그 사이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구보수 아닙니다. 옛날 느낌 난다 아니죠. 서울대 운동권 노동 현장 노조위원장까지 이 김문수 장관이 걸어온 길을 보면 단순히 보수라는 그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입체적인 정치인의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민주화도 가지고 있고 보수도 가지고 있고 노동의 세력들과도 소통이 되고 오히려 야 까봐 그거 아니야 자 회계 까라고 할 수도 있는 어르신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이죠. 이 노동계에서도 보스 같은 느낌이 들죠. 그야말로 운동권의 언어를 알죠. 그리고 좌파들의 궤적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진짜 보수주의자다라는 말이죠. 대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론은 말이죠. 이 김문수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둘째 주입니다.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아주 좌쪽인 성향을 띠는 여론조사죠. 여기가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46.3%, 김문수 장관이 31.8%를 기록했습니다. 격차가 14.5%포인트로 줄었죠. 단일화와 전략이 집중된다라고 하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김문수 장관을요, 보수의 단일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욕심을 버리고 냉정한 판단이다라는 말이죠. 그 중심에 김문수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정말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필요한데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저로 이동하신 후에 어떠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자, 일부 관계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2030 중도층에 어필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뭐 풋풋함, 아이고 지랄 50대입니다. 그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MBC 사장을 했던 박성재 기억하시죠? 아들 박준영 씨가 부모 세대와 다르게 보수 진영 집회에 참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봉규 TV에도 직접 출연했습니다. 86 운동권의 위선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택한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박성재 아들, 이 MBC 사장이었던 박성재 아들 박준영 씨가 어떤 말을 했냐? 진짜 보수는 이제부터다. 우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2030이 했습니다. 저는 뭐 아들 잘 키웠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34%의 유권자가 대통령감이 없다. 난 누구를 택할지 아직 미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재명을 선택하는 그 땡땡그리 콘크리트 지지층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이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이냐? 김문수다라는 거죠. 김문수가 그래 그들이 말하는 중도 전략이 안 된다. 얼마든지 프레임으로 얼마든지 전략으로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박성재 아들이 나와서 진짜 보수는 이제부터다. 이 한마디에 빵. 어떤 식으로 흐름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번영에 앞장서 왔던 많은 보수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이 좌쪽 진영들에게 편회된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프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보담을 수 있고 다독일 수 있다. 그리고 보수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껴안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 이후에 힘겹게 싸워 오셨던 윤석열 대통령 오롯이 이제 날것으로 당해왔죠. 오동훈이가 3,000마리 끌고 와서 한남동 관절을 뒤집어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견뎌왔던 것은 2030이 깨어났고 6070이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났다라는 말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개몽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대통령의 마지막 파면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온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안도하고 웃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마음이 녹아 들어가는데요. 그 웃음이 바로 자유우파의 부활을 알리는 첫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우파의 이름으로 끝까지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겠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